저출산 그것도 그런 질에 대한 욕구를 잘 감안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잘 못 세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문제도 비슷한 관점에서 일단 그러면서 뭐 마침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또 전공의 말씀하신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재미있는 컬럼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초빙연구 한국경제연구원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 지금은 경기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좌승희 원장님이, 한경림 원장님도 하셨죠. 그리고 하여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를 역설하신 분인데 가끔씩 흥미로운 시각을 요 최근에 글을 자주 안 쓰셨는데 최근에 아주 말하자면 4월 12일자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저출산과 의대 증원 문제 접근법을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 올리셔서 여러분하고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인트는 이게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양보다는 질을 추구한다. 예,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어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봐도 빵이라든가 제과점 이런 데를 봐도 양이 별로 안 많으면서 질을 좀 높이고 비싸게 받는 그런 게 의외로 잘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양을 갖다가 아주 고급화 시켜서 양은 줄이고 질을 높인 것들이 이제 잘 팔린다. 그 현상을 보면 사실 경험적으로 지금 말하듯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질을 중시하게 되는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하는 좌승희 원장님, 저는 입에 익어서 좌승희 원장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도 하셨는데 지금은 그만두셨나 봐요. 전이라고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기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정책을 펴면서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자꾸 잊는다.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는 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이 많다는 거고, 저출산에 관해서도 결국은 자녀의 수 대신에 수를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게 낳아서 잘 교육시켜서 고임금의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양육의 기회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그렇죠. 여성들이 직업을 고임금이라든가 경제활동이 자꾸 증가할수록 사실은 양육을 하는 데 따른 그 기회비용이 커지죠. 자기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비록 양육을 하고 있더라도 양육을 하는 대신에 자기가 나가서 뭔가 또 고학력인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은 학력도 거의 양성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임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애도 적게 놓는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잘 키우고 싶은데 현실은 교육도 아주 잘 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시키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 다 시킨다. 여기에 좀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좀 포커스가 지금까지 맞춰져 있는데 그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거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소비자들은 원하는데 더군다나 소득이 높아지면서 애를 적게 낳으면서 그게 더 커지는데
그걸 못하고 뭐 평준화교육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현재 뭐 고임금을 주는 그런 직장들이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참 대기업 임금을 좀 깎아서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한테 주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기억하시죠? 누가 그런 말을 하니까 민주노총에서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여기하고 이런 수요, 질에 대한 어떤 교육 질과 고소득 어떤 직업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대에 또 많이 보내려고 하고 사교육 시장 나오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던 이야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교육 막 늘리고 하는 이런 게 저출산 쪽 그것도 그런 질에 대한 욕구를 잘 감안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잘 못 세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문제도 이게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이게 의료에 대한 수요도 실은 굉장히 소득이 높아질수록 믿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빅5 병원들에 대해서 지방에서조차 올라와가지고 그냥 장사진을 치고 진료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다 지금 이런 질에 대한 추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런 것과 연관이 있고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그런 점을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원하는 타겟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된다. 그게 이제 좌성희 원장님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의대 증원 공공의료 좌파 수건인데 윤정권에 하다니 어째 이런 일이 기가 찹니다. 왕동이 참 재미있는 한마디로 잘 압축해 주셨네요. 더군다나 의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국민연금, 의대 증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나간 과정, 그 다음에 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조금 너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냥 좀 흘러간 측면이 꽤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공공의료 이런 쪽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이 입국 다물고 있었던 거죠. 저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좌승희 원장님이 이사장님이 상당히 흥미로운 글을 갖다가 여기 올리셨는데 정책 당국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충분히 다 알아들을 만한데 관성 때문에 몰라서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이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문슨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왕 몰려가는 성향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예컨대 출생하고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일부 군에서 애들 더 낳으면 뭘 해준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군의 인구수는 조금 느는데 인근 수는 또 줄어들어서 그 이야기는 그걸 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죠. 그건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도 추진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왕돈이님 또 재미있는 말씀을 저출산일수록 스위스처럼 이공계 교육으로 그 뒤가 안 보이네요. 한번 올려줄래요? 저기 주요 채팅에. 뒤가 안 보여서. 저출산일수록 스위스처럼 이공계 교육으로 뭐 어쩐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건가요? 예. 하여튼 뭐 이공계 교육 제가 스위스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쪽 교육을 통해 갖고 뭔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조금 더 나중에 더 쓴 걸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이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어쨌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총선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윤 정부에서도 이런 걸 할 때 좀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달라 이거는 좀 말이 되는데 하향 평균화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국회의원 수를 차지하고 있게 되니 이런 말의 의미도 좀 퇴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